최근 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뺏겼다는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이 자신들의 기술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이 회사는 모바일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개발자들은 카드를 한번 등록한 후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간편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유일했던 바코드 및 QR코드 기반 결제 서비스였고, 지난 2010년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등록하셨던 국내 그런 기술의 특허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뭐 이상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로나 이제 그 지로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QR이나 바코드를 가지고 결제로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자체도 없었지요. 배재광 대표는 2008년부터 준비했던 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2013년 들어 정부에서 모바일 결제의 장애물이었던 공인인증서를 없애겠다는 논의도 진척되었던 터라 성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전에 이 결제 방식을 활용하면 종이 청구서를 들여 연 3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만큼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한전에 제일 먼저 제안을 했는데요. 그다음 한국전력에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간편한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자기들도 앱을 만든다 뭐 이런 정도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한전에 제안한 지 2년이 가까웠던 2015년 9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전이 카카오와 손잡고 카카오톡을 활용한 정기요금 청구와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카카오가 내놓은 요금 청구서 결제 방식은 인스타페이가 한전에 제안한 기술과 유사했습니다. 바코드나 QR코드를 찍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받아 납부할 수 있는 인스타페이의 특허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거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너무 똑같죠. 우리 한 거하고 뭐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위가 카카오고 아래가 저희들 건데요. 회사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절차죠. 사실은 꼭지가 돌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한국전력 사장 바로 형사 고소하고 싶었죠. 그래서 정말로 다 그 관련된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매장을 시키고 싶었죠. 하지만 작은 스타트업이 갑이라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에 항의하는 일은 기업의 존폐를 흔드는 모험이었습니다. 배 대표는 자신이 특허를 갖고 있지만 자칫하다 오랜 시간 고생해서 개발한 핀테크 기술을 사장시켜버릴지 모른다는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도 진정 분노는 떨끓죠. 가슴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비즈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 바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법을 들이대서 칼을 들이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고,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했고, 그런 데 대해서 걔들이 전정으로 알고 반성하고 우리한테 먼저 찾아오기를 바랬죠. 그래서 그 서비스는 끊고 우리랑 하는 걸로 스스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지금도. 취재진은 자신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배재광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한전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어차피 카톡으로 초대를 받아보는 부분들은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근데 어떤 지로청구서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지로청구서잖아요. 당연히 이제 카카오톡으로 청구서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납부하면 된다. 두 가지 플러스 시키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서비스, 고객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교감해가지고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상으로는 모바일로 청구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자기 납부 수단으로 납부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네. 기본적으로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 역시 자신들이 요금 결제 서비스를 내놓았을 당시 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이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업부에서 인스타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발견을 못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측면하고 저희 쪽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거는 다방면으로 그냥 단순히 뭐 정기요금뿐만 아니라 이제 공과금 받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서비스거든요. 한전과 카카오의 해명에 대해 배재광 대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 반박합니다. 그가 한전에 건넸던 제안서에서 해당 기술이 인스타페이의 특허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했다 해도 쉽게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특허 번호도 다 있고요. 특허도 우리가 언제 돼 있는지도 다 얘기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를 몰랐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누군지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특허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 특허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 모순이 있는 것은 한전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당연히 한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배재광 대표는 현재 회사의 미래가 걸린 기술이 부당하게 침해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과 카카오가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 한들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법적 배상이나 제재 수준이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소송 수행으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들 거니와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좀 어려움이 있죠. 결국에 가서 자기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손해배상 체계는 아직까지는 그 손해가 발생한 그만큼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윤이 남는다는 그런 논리겠죠. 대충 주는 이제 손해배상액이 한 5천만 정도예요. 미국은 1천만 달러, 100억이 넘어가죠. 한 120억 이상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침해되고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매장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하죠. 카피캣이라는 이름 자체가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기 때문에 안 하죠. 이런 재벌이라거나 대기업 또 심지어 이 공공기관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 도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반드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추어놔야 되겠다.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경우 입증 책임을 이런 피해를 본 사람한테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준 당사자도 함께 입증 책임을 같이 가져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